지난 시간에는 인조반정의 경과와 주도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는 인조반정의 3대 명분과 그 명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인조의 즉위교서인데요. 이 즉위교서에 인조반정의 그 명분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래로 적신 이첨이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국권을 마음대로 할 것을 도모하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틈을 만들고 끝내 일륜상의 병고를 자아내 모후를 별궁으로 폐출하는 등 온갖 모욕을 가하였다. 더구나 천조, 명나라 조정의 부모와 같은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나라의 예의의 풍속을 없애버려 삼강이 이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졌으니 이를 어찌 참아 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사치에 대한 욕심이 한이었고 형정이 문란하였으며 백성들이 공궁해지고 재정은 고갈되어 밖으로부터 무너지고 안으로부터 허물어지니 나라가 망하고 제사가 끊어지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소소한 일들은 자전의 하교에 모두 거론되었으므로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조반정 직후에 이제 인목대비의 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즉위교서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 반정의 명분은 인목대비의 입을 빌은 그 인목대비의 하교에 더 자세한데 인조반정의 이제 즉위교서가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서에 나오는 반정의 3대 명분에 대해서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모, 어머니를 폐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대비를 대비의 지위에서 내리고 폐서인으로 강등시켜서 서궁 유폐시킨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제, 동생을 죽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목대비의 아들인 그리고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을 살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당시의 어떤 인륜을 어긴 행위로 언급이 되고 이것을 반정의 3대 명분 중 하나로 거론을 했던 거죠. 사실 광해군이 영창대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형인 임해군 등을 이제 죽인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살제를 가지고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살제를 가지고 폐륜성을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광해군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금 무리가 가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이외의 어떤 그 왕족들, 특히 촌수가 가까운 왕족들은 잠재적인 왕위 계승자였기 때문에 전근대 왕조사회에서 뭐 이복의 형제나 친형제, 그리고 사촌, 삼촌 등이 사사되는 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번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조 자신도 즉위한 이후에 자신의 숙부를 2명을 이제 처형하거나 사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흥안군 이제입니다. 선조의 서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괄에 난 때 왕으로 즉위되다가 나중에 잡혀서 처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 흥안군 이제를 처형한 사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숙부 인성궁 이공이라는 사람도 사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공이 좀 인물이 뛰어났던 모양인데 항상 영모에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 이모를 인성궁 이공을 사사하게 되는데 이때는 굉장한 조정의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과 다름없는 처사라는 어떤 명분상의 반발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인조도 인성궁 이공을 이제 사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모는 사실은 인목대비가 어머니죠. 근데 이제 어머니지만 의붓의 어머니고
이 대비의 자리에서 이제 끌어내린 건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효라는 명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목대비를 폐비시키는 어떤 그 주장의 논거 중에 하나는 인목대비가 영모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형식 논리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목대비를 폐비할 때 조정해서 폐비를 해야 된다, 폐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제 두 가지 의논이 굉장히 그 충돌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목대비가 생모가 아닌 점, 그 다음에 영모에 연루됐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사실은 폐모의 명분도 어느 약간의 그러니까 완전히 폐륜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그 명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명, 후금,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명에 대한 어떤 그 4대 예나 명분을 배반하고, 제조지은을 배반하고 후금과 친하게 지내려 했다. 사실 뭐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후금과의 이제 교섭을 유지하려고 한 게 광해군 중립외교의 실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반정의 또 두 번째 명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목대비의 교서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언급된 게 배명, 후금, 외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인조실록이 편찬되고 거기에 부록된 인조대왕의 행장에 보면은 이 폐모살제 명분과 다른 하나, 내정의 실패라는 반정의 3대 명분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배명, 후금, 외교라는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겠지만은 광해군 못지않게 인조가 결과적으로 사실은 배명하는, 결국에 사대처를 명해서 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긴 했지만은 그런 명분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인조대왕의 행장에서 이 배명, 후금의 외교라는 그 반정의 명분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정의 문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그 영모와 관련된 무고한 옥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고, 그 다음에 선조가 지명한 그 원로들, 특히 영창대군의 보호를 부탁한 그런 원로들을 다 축출을 했고, 그 다음에 매간매직과 뇌물이 성행했고, 그 다음에 부역이, 궁궐, 영건 등으로 인한 부역이 가증했고, 이래서 이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런 이제 내용이 주로 내용인데요. 사실 원로의 축출만 빼면은 이러한 어떤 그 명분의 제기나 불만이랄까요? 이거는 어느 왕대 이제 상소문에서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나오는 그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이제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가 반정의 명분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정의 명분이 어떻게 정해졌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반정 주도 세력의 어떤 성격에서도 보이다시피 이 반정의 주도 세력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광해군 정권에서 정치적인 권익을 잃은, 손상당한 그런 어떤 정권의 소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개 역사적 사건, 정변에서 잘 보이다시피 반정의 명분과 동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분은 굉장히 반정 세력의 명분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 명분 세 가지는 당시의 양반 사대부 사회에 가장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젠다로서 선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특히나 그 배명 친후금 외교라는 명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중립 외교에 대한 어떤 광범위했던 반발, 그리고 광해군의 정치적 고립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조반정의 주도 세력이 이 명분을 중시해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이 반정이라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가장 당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인조 5년 1627년 바로 언제냐 하면은 정묘란 직후죠. 이인거라는 이제 지방의 그 유생이 그 반란을 일으켰고, 1644년 인조 22년에는 신기원이라는 그 인조 반정이 사실은 최측근 세력이었는데요. 실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영모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실 실제로 일으켰는지 아닌지는 기록상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데,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언급이 되는 그 명분이 뭐냐? 다름 아닌 인조 정권의 화친이었다라는 거죠. 1627년에 후군과 맺은 정묘년의 맹야, 그 다음에 1637년에 청과 맺은 정축의 화약을 언급하면서 인조 정권이 대명의리를 배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인조 정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조선 양반 사대부들도 반정의 명분으로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그런 아젠다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나머지 두 개의 그 명분에서도 더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패모살제, 특히 패모라는 건 효라는 가치에 위배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정, 뭐 사치라든지 뭐 부역의 과중이라고 하는 거는 안민이라는 유교적인 명분에 그 위배되는 그런 행위였죠.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인조반정의 명분이 선택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이이첨이죠. 대북 정권의 실세였던 이이첨이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가 후금에 대한 굉장히 배척 행위를 앞장서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재밌는 사론이 광해군 일기에 실려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생략된 내용은 후금에 대한 회답 국서를 빨리 작성해서 보내라는 광해군의 재촉입니다. 재촉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신에, 이 실록에는 마지막에 어떤 객관적 사실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사관에 논평이 붙어 있죠. 그것을 사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광해군 일기의 사론이니까 이것은 언제 작성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인조 시대에 작성된 사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때 작성은 돼 있지만 편집이 된 거는 인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심하도다. 이이첨에 간사하며 예전 패모하자는 의견은 죄가 윤리에 관계되어 더러운 이름이 돌아가게 되자, 더러운 이름 즉 악명이죠. 이첨이 실제로는 그것을 힘껏 주장하면서도 공의에 용납되지 못할 줄 스스로 알고 담당하지 않았다. 몰래 삼사를 사주하여, 그러니까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사주하여 대궐에 엎드려 연달아 상소문을 올리게 하고 신료들을 협박하여 여러 달 동안 정청하도록 하여 반드시 국모를 폐하고야 말았으니, 이 정청이라는 건 어떤 국가의 중대 상황에 있어서 열리는 조정의 그 논의를 말합니다. 국모를 폐하고야 말았으니 마치 그 논의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화친을 공박하는 설은 말도 곱고 의리도 정당하여 아름다운 이름, 그 미명이 돌아가게 되자 화친의 논의가 부당하게 넘쳐서
상하가 다 찬동하여 절대 깨뜨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첨은 팔을 걷어붙이며 앞장서 홀로 반대 상소로 올리면서 후금 사신의 목을 베고 서신을 불태울 것을 청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사람의 간특함이 여기까지 미친단 말인가 라는 재미있는 사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론 자체는 아마 광해군 때 작성이 됐을 수도 있고 인조대 광해군 일기가 편집되면서 아마 추가되었을 수도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첨의 그 배금 행위를 굉장히 그 사실이 아닌 어떤 그 다음에 실제로 했더라도 동기가 진심이 아닌 것으로 이제 그런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모라는 논의에 대해서 앞장서는 거는 뭔가 그 명분상에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이첨이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했다가 그런데 화친을 공박하는 설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말도 곱고 의리도 정당해서 그러니까 더러운 이름, 그러니까 악명이나 오명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첨 본인이 굉장히 앞장서서 나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첨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후금에 대한 배척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배금론을 제기를 하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돌아가는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지적 분위기, 조선시대의 공감대, 그것을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지 인조반정의 3대 명문으로 친명 배우금이 제기된 것과 같은 사실도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인조반정의 3대 명분을 마치겠습니다.